아마존이나 엔비디아처럼요, 판도를 바꿀 만한 다음 투자처, 이런 생각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텐데요. 오늘 저희가 바로 그런 잠재력을 가진 곳으로 주목받는 한 회사, 업스타트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월스트리트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해요. 하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이 회사가 가진 뭐랄까 독특한 기술하고 성장 가능성 이걸 좀 보고 있죠. 아직은 어쩌면 숨겨진 보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과대평가된 기대주일 수도 있습니다. 네. 우선 업스타트가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부터 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언뜻 보면 그 에퀴팩스나 트랜스 유니언 같은 기존 신용정보 회사랑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개인 신용도를 평가한다는 점에서는 파이코 점수 시스템하고도 유사점이 있고요.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차별점이 있죠. 아, 그 차별점이요. 네, 바로 인공지능, AI를 대출 심사에 전면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단순히 기존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넘어서요, 전통적인 신용평가 모델이 놓치고 있던 다양한 변수까지 고려해서 개인의 상환 능력을 훨씬 더 정교하게 예측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업스타트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업스타트라는 회사를 둘러싼 여러 정보들을 좀 종합해서요. 그들의 기술이 실제로 얼마나 혁신적인지, 또 시장에서의 성장세는 어떤지,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눈여겨봐야 할 기회 요인, 또 위험 요인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회사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 이걸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볼까요? 업스타트 기술의 핵심, 바로 그 AI 플랫폼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인 폴 구라는 분이 개발을 주도했다는데 무려 2,500개가 넘는 변수를 분석해서 신용도를 평가한다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기존 방식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파이코 점수라는 건 주로 과거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대출 상환 이력 같은 좀 제한된 금융 데이터에 크게 의존하거든요. 몇 가지 딱 정해진 틀 안에서만 평가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업스타트는 여기에 더해서 예를 들면 교육 수준, 전공, 아니면 근무 경력, 심지어는 대출 신청 웹사이트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활용합니다. 아, 비금형 데이터까지요? 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특정 분야의 학위를 가진 사람이 특정 직업군에서 좀 더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패턴을 AI가 학습하는 거죠. 이건 기존 모델로는 사실 잡아내기 어려운 그런 잠재적인 상환 능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와, 2,500개 이상의 변수라니 정말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네요. 이게 단순히 과거에 빚 잘 갚았나?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 상환 가능성까지 예측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들리네요. 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랄까 일종의 블랙박스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결과는 나오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면 좀 신뢰하기 어려울 텐데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그 AI 모델의 설명 가능성, 이게 금융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규제 당국에서도 대출 거절 시에는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그렇죠. 업스타트도 당연히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자신들의 모델이 어떤 요인을 좀 중요하게 판단했는지 설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워낙 수많은 변수들이 얽혀서 작동하기 때문에 기존의 단순한 모델처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이 가져오는 실질적인 이점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 실질적인 이점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업스타트의 주장에 따르면요, 자신들의 AI 모델을 사용하면 기존 신용평가 방식과 동일한 부실률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대출 승인율은 평균 43%나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43%나요? 와. 네, 즉 더 많은 사람들에게 대출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은행의 위험 부담은 늘리지 않는다는 거죠. 게다가 전체 대출 승인 과정의 90% 이상이 완전 자동화되어 있어서요, 신청부터 승인까지 단 몇 초 만에 완료될 수도 있습니다. 몇 초 만에요? 네, 이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운영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또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는 어마어마한 이점이죠. 위험은 그대로 유지하고 속도는 엄청 빠르고 은행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 기술 통합은 어떤가요? 은행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복잡한 시스템에 업스타트의 AI를 쉽게 연결할 수 있나요?
네, 그 부분도 업스타트가 꽤 신경 쓴 부분입니다. 바로 API. 우리말로는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비교적 간단하게 연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은행은 자체 시스템을 크게 뜯어 고칠 필요 없이 업스타트의 AI 엔진을 필요한 부분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물론 실제 통합 과정에는 각 은행의 IT 환경에 따라서 기술적인 과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편의성이 파트너 은행 수를 빠르게 늘리는데 꽤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은 들을수록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도 2012년에 설립된 이후로 한동안은 시장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존의 그 거대 금융기업들이 버티고 있는 시장이니까 쉽지 않았겠죠? 그랬죠. 그런데 2022년 말에 챗 GPT가 등장한 이후로 AI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상황이 정말 흥미롭게 전개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AI 기술 자체는 이전부터 있었지만 챗 GPT의 등장은 AI가 실제 우리 생활이나 비즈니스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대중적으로 확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네, 그랬죠. 금융권에서도 AI 도입에 대한 논의가 훨씬 활발해졌고요. 이미 AI 기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던 업스타트에게는 아주 강력한 순풍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파트너 은행 수가 그 변화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2021년 초에는 20개가 채 안 됐던 협력은행이 2022년 초에는 60개 미만으로 늘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100개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와, 100개 이상으로요? 네, 이런 파트너십 확대는 단순히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만큼 업스타트의 기술이 실제 시장에서 검증되고 채택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니까요. 파트너가 그렇게 늘어난다는 건 곧바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겠군요. 실제 수치들은 좀 어떤가요? 네, 실적 면에서도 꽤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3분기부터 매분기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요. 특히 그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아, 성장 속도요? 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올해 2분기에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여러 분기 동안의 적자를 끊고 이익을 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흑자 전환이라 이건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겠네요. 그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요? 분석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분석가들은 이런 이익 증가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올해 주당 순이익, EPS 예상치가 한 1.65달러 수준인데요. 내년에는 이보다 약 50% 증가한 2.49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 50%나요? 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예측치일 뿐이고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수치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선장하고 있다 해도 전체 대출 시장 규모를 생각하면 아직은 좀 시작 단계 아닐까요? 업스타트가 활동하는 시장의 크기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지금? 그 점을 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업스타트가 현재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매우 작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한 해 동안 업스타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 총 대출액이 약 59억 달러였거든요. 59억 달러? 네. 그런데 비교를 위해서 미국 시장만 보더라도요, 올해 2분기 단 한 분기 동안 소비자들이 새로 빌린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금액이 1,310억 달러였고요. 그리고 자동차 구매 대출이 130억 달러, 주택 자산 담보 대출, 그러니까 HELOC라고 하죠. 주택을 담보로 추가 자금을 빌리는 대출이 9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와, 분기당 그 정도 규모군요. 그렇죠. 업스타트가 현재 주력하고 있는 시장이 개인 신용대출 외에 자동차 구매대출하고 주택자산담보대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공략할 수 있는 잠재적 시장 규모가 얼마나 거대한지 좀 짐작할 수 있죠. 현재의 성과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엄청난 기회가 놓여있는 셈이네요. 게다가 시장 환경 자체도 업스타트에게 좀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 시장조사 기관인 모도 인텔리전스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디지털 대출 시장이 AI 기술 발전에 힘입어서 2030년까지 연평균 13%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더군요.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장 전체의 파이가 커지고 있고 또 그 안에서도 특히 AI를 활용한 혁신적인 대출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는 점은 업스타트 같은 선도 기업에게는 분명히 긍정적인 환경이죠. 네.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시장의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물론 시장이 커지면 당연히 경쟁도 심화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금융 강자들이나 아니면 새로운 핀테크 경쟁자들이 비슷한 기술을 개발하면서 추격해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고요. 자, 그럼 이제 투자 관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죠. 핵심적인 주장은 결국 현재 주가 흐름이 이런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거군요. 네, 분석가들의 시각 중 하나는 그렇습니다. 현재 주가가 단기적인 우려, 특히 그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공포 때문에 좀 눌려 있다. 이런 해석이죠. 아무래도 대출이나 신용평가는 경기에 민감한 산업이니까요. 그렇죠. 경기가 나빠지면. 네, 경기가 나빠지면 대출 수요가 줄고 또 기존 대출의 연체율이나 부실률이 높아질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장세는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올해 매출이 작년 대비 66% 증가하고 내년에도 2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치를 근거로 들고 있죠.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경기 침체 우려와 실제 성장세 사이에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 부분이 업스타트 투자 판단의 핵심 딜레마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라는 위험 요인하고 회사의 개별적인 성장 모멘텀이라는 기회 요인이 딱 충돌하고 있는 거죠. 네. 분석가들은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업스타트의 AI 모델이 기존 방식보다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나 위험 관리를 원하는 금융기관들이 계속해서 업스타트 솔루션을 채택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시장 점유율을 늘려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죠. 대출기관하고 차입자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솔루션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분석가들의 목표 주가도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더군요. 평균 목표 주가가 77.57달러로 제시되었는데 최근 주가인 48.58달러와 비교하면 거의 60% 가까이 상승 야력이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이건 꽤나 공격적인 전망 아닌가요? 맞습니다.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이죠. 하지만 꼭 명심해야 할 것은 목표 주가는 어디까지나 현 시점에서의 분석과 예측에 기반한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업스타트처럼 고성장 기술주의 경우에는요, 시장 상황이나 회사의 실적 변화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아, 변동성이 크다. 네, 따라서 저 목표 주가 자체를 단기적인 투자 지표로 삼기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가늠하는 여러 단서 중 하나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보들을 쭉 조합해 볼 때 업스타트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업스타트 투자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에 가깝다.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혁신적인 기술과 거대한 시장 기회를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요. 그 과정에서 상당한 주가 변동성을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의 투자 목표나 투자 기간,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이 이런 특징과 잘 맞는지를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높은 성장 잠재력에는 필연적으로 높은 위험이 동반된다는 그 투자 격언, 이걸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업스타트라는 아주 흥미로운 기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혁신적인 AI 기반의 신용평가 기술, 그리고 아직 개척할 부분이 많은 거대한 시장 기회, 또 인상적인 성장세와 흑자 전환까지 긍정적인 측면이 참 많아 보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경기 침체 우려라든지 그로 인한 높은 주가 변동성이라는 위험 요인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이 모든 정보들이 결국 여러분 각자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업스타트라는 한 기업의 사례를 넘어서 더 큰 질문들을 던져줍니다. 금융 분야에서 AI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개인의 신용이나 금융 접근성을 평가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꿔놓을까 하는 점이죠. 어쩌면 기존에 좀 낡은 잣대로는 기회를 얻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반대로 우리가 아주 예측하지 못하는 AI 알고리즘의 편향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프라이버시 같은 새로운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겠죠.
또한 에퀴펙스, 트랜스유니언, 파이코 같은 기존의 금융 데이터 강자들은 이러한 파괴적 혁신에 어떻게 맞서 싸우거나 혹은 협력하게 될까요? 그들의 대응 전략 역시 앞으로 금융시장의 지형을 크게 바꿔놓을 변수입니다. 단순히 한 기업의 주가 전망을 넘어서요, AI가 가져올 금융 시스템의 미래, 그리고 그 안에서 개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게 될지 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지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관점에서 이 거대한 변화의 의미를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은